얼마 전에 우리 다이어트계에 어마어마한 희소식이 발표가 됐거든요. 사실상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통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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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불치병처럼 느껴지는 게 과체중이나 비만의 문제잖아요. 평생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근데 그런 비만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도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어요. 특히 유명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약들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약이 뭐지? 2022년 11월에요. 트위터에 이제 한 유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좀 몸매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하기를 나의 체중 감량 비결은 단식하고 이 약이다. 이렇게 약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이 약은 미국에서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은 감량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 생일에 노래를 해주기 위해서 입었었던 그 드레스를 이 킴 카다시안이 입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7kg을 감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혹시 사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근데 킴 카다시안은 자기가 약을 써서 살을 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까운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저 약을 써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하고 킴 카다시안이 썼다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주사제는 어떤 약일까요? 아, 주사예요? 본인이 집에서 주사를 할 수 있는. 지방을 녹이는? 어디 배에다 찔러나요? 이 약은 지방을 녹이는 약은 아니고요. 이 약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을 주사하게 되면 배고픈 게 잘 안 느껴져요. 어머. 야 대단하다. 뭐야?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으면 네. 뇌에서 신호가 와요. 그만큼 먹었으면 이제 괜찮잖아. 사실 이 약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요. 이런 약들은 원래는 임상시험을 할 때 한쪽에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가짜 약, 플라시보를 주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임상시험에 참가를 한 여성분이 네. 나는 이 약을 받은 게 틀림없다. 이건 가짜 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62세가 되도록 다이어트에 한 번도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약을 썼을 때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준다면서 앞에 달콤한 디저트들이 있는데 어우 맛있겠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계인한테 납치된 게 아니면 이거는 가짜 약일 수가 없다. 그냥 확신이 있었군요. 그렇죠. 너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 약이 국내에는 출시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머. 근데 사실상 이 약이 아주 새로운 뭐 정말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약이 아니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약의 비슷한 형태예요. 하루에 한 번 주사해야 되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약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게 개량이 되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자가 주사를 하면 되는 그런 약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약들은 비만이나 과체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입니다. 똑같은 약 성분을 당뇨 치료제로도 내놓고 다시 또 승인을 비만 치료제로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인 분들이 이 약을 쓰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 살이 빠지지 하는 게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당뇨병 환자였던 한 남자의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인 알비제 코르나로라는 사람인데요. 딱 보기에 좀 말랐죠. 네. 그리고 좀 재산을 형성한 것 같지 않나요? 딱 보기에. 반지랑 옷이 부티납니다.
일찍부터 부를 축적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에 이제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고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했겠죠. 그렇게 폭염하고 폭식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체 이상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으니까 젊은 분들 아파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더 아플 때까지 먹고 마시고를 반복을 했던 거죠. 이제 마침내 진짜 아름다운 외동딸을 얻었는데 그때는 증상이 심각해졌어요. 배가 아프고 통풍 발작이 오고 그런데 마지막 증상이 아주 특이한데 늘 목이 말랐습니다. 늘 목이 마른 거는 당뇨병의 주요 증상인데요. 사실 이건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분의 증상은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인형 당뇨병 또는 2형 당뇨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당뇨 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운동하고 단 거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사실 단 걸 먹는다고 당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했던 때니까. 하지만 뭐지? 음식을 적게 먹고 네. 생활 습관을 좀 바꿔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코르나로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배가 부르기 전에 식탁에서 뛰는 걸 습관으로 했습니다. 아, 배부르기 전에? 그렇게 하니까 며칠 만에 본인의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불멸의 사나이라고 과장이 심해요. 옛날 지금이나 과장이 심합니다. 또 본인은 본인 피셜, 코르나로 피셜인데 58세인데 내 외모는 35세로 보인다. 그건 진짜 본인 피셜. 본인 굉장히 긍정적이야. 자기 생활 방식이 너무 옳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절제하는 삶에 대한 논설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근데 이 책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예요. 10년, 20년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아니라 그 뒤에 19세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와, 두세 기 동안 베스트셀러였어. 네. 대단하다. 저 책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소식하는 습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 불멸에 장수하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최초의 당뇨병 환자. 이 코르나로 식사법은 뭐였을까요? 1년 만에 정말 효과를 얻었는데 이분은요, 음식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배고플 때 식탁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늘 모자란 듯이 먹는 거야말로 건강을 위한 최선책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배고플 때 식당에서 그거- 어떻게 일어나요? 그거는 죽기가 힘든데. 그거 진짜 못 참는 건데.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독한 사람은 곁에 둬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먹었던 음식의 양은 그럼 얼마나 되나 이걸 후대에 조사를 해봤는데 음식은 한 340g 정도, 와인을 한 400ml 정도를 마셨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빵하고 수프였습니다. 이걸 일단 칼로리로 환산해 보면 오늘날 칼로리로 한 1,500에서 1,7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성인 남성 권장 칼로리가 2,400에서 2,500칼로리 정도고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2,000칼로리 정도를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코르나로는 이제 성인 남성이었는데 1,500에서 1,700칼로리를 먹었으니까 사실 소식의 기준에 맞는 거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식은 보통 필요한 칼로리 한 30%를 적게 먹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소식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식단 자체는 좋아요. 포만감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식단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 같은 경우에도 통곡물로 빵을 만드는데 뭘 집어넣냐면 라드. 그러니까 돼지 기름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포만감이 오래 갔겠죠.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수프를 즐겨 먹었어요. 파나텔라라고 하는 그런 수프인데요. 거세한 수탉고기로 해서 맑은 고기 국물을 내고 거기에 이제 달걀도 집어넣고 아까 그 빵이 있죠. 그 빵도 조금 집어넣고 해서 걸쭉하게 만든 그런 수프예요.
사람의 위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들어오는 음식물이 물이나 액체인지 아니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음식물, 고체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체는 빨리 내려갑니다. 고형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천천히 소화 흡수가 돼요. 수프는 액체라기보다는 고체하고 섞여 있죠. 네. 젤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프를 먹었을 때는 위에서 장으로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식단을 보면 적게 먹으면서 어떻게 버텼지?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는 게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도 수백 년 동안 베스트셀러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분의 책이 이제 노화와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손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소식이 정말 노화를 막고 장수를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와, 신기하다. 아무튼 역사상 최초의 당뇨 환자로 기록이 됐던 이 코르나로라는 사람 때문에 당뇨 치료하고 그 다음에 비만을 치료하는 게 좀 비슷한 원리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게 된 거는요. 르네상스 시대로도 살짝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에 살찐 남성들은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 이성 친구. 원래 대부분 이성 친구들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 때는 또 다비드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비드상 그 조각 딱 보고 남자들이 기준이. 이상형. 좀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저렇게 복근도 만들고 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정답은 바로 갑옷입니다. 입어야 되니까. 살 안 빼면 죽는다. 야 이거 목숨 걸는 일이구나. 그럼 입어야 되잖아. 귀족 간에 이제 뭐 다툼이라든지 전쟁이 있으면은 갑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 근데 다른 옷은 늘어나니까 괜찮은데 갑옷은 살이 찌면 입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다이어트는 갑옷 다이어트였던 거죠. 남자들이 갑옷. 하려고 다이어트. 야, 무조건 해야 되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다이어트는 남성의 전유물이었고요.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기 어렵기도 했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식량이 부족하던 그런 시기인데 거의 남성이 독점을 하고 여성, 또 어린이, 자녀 잘 안 줬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남자들만 하던 다이어트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들의 또 다이어트로 바뀌게 된 거죠. 사실 이제 한 2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네. 미국은 이때부터 뭘로 유명한 나라였냐면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식재료가 너무 풍부해요. 또 대중 식당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외식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누구나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건강을 화두로 하는 다이어트가 스멀스멀 이제 화제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은 살이 찌면 나쁘다. 뚱뚱하면은 뭐 그 사람 책임이다.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생겨나고 원래 그리스어에서 온 그런 식사법이 아니라 이제 체중을 빼기 위한 그런 다이어트가 통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식단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어본 적 많이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 몇 칼로리 드셨어요, 최성우 씨? 그런 거를 신경 썼다면 오늘의 제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코미디언으로서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게끔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매일 저녁 야식과 폭식으로 단련을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식단 관리하면서 칼로리를 계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칼로리를 처음에 계산하도록 만든 분은요, 누굴까요? 칼로리라는 칼로리요? 사람. 맞죠? 칼로리라는 사람이. 칼로리요? 대부분 자기 이름 자기 이름 붙이잖아요, 대부분. 칼로리. 에드 워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칼로리를 처음 생각해낸 분이에요. 에드 워터. 네, 이 에드 워터라는 분은 적게 먹으라고 칼로리를 창안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일반 남성이 하루에 3,000에서 3,500 칼로리 정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먹는 것 같다 해서 식품에 칼로리, 또 단백질 함량 이런 걸 계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험 도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열량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가난한 분들이 너무 탄수화물에만 편중된 식사를 하지 말고 단백질, 지방 이런 다른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좀 사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게 칼로리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가 유행할 때마다 다이어트 유행을 더 부추긴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칼로리 계산 말고 또 다이어트의 유행을 부추기는 사건들이 뭐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계 보급이에요. 야, 이거 크다. 어이구, 야, 저거 뭐 동물 소 실는 거 아니야, 저런 거? 소 체중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옛날. 와, 왜 이렇게 커? 근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런 체중계가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 몸무게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 당시에는 체중을 재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엄청나게 체중을 재는 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장소에 가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중을 재는 거네요. 끔찍하다. 공개 촬영. 안돼 안돼. 거의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면 체중계 다 저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지 대중시설의 체중계는 하필이면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돼 아니 있어요. 진짜 요즘에 이제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맞아요. 일어날 때 저기 올라갔다가 자기 전에 저기 올라갔다가 자게 되는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어. 네, 그 기분 좋아요. 저녁에 먹고 들어오면 죄책감에 네, 죄책감에 저 근데 그 왜 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요? 네, 그냥 수분의 차이입니다. 수분의 차이가 다음에 자면서는 우리가 물 안 마시고 자면서 계속 호흡을 하죠. 네. 그러면 그냥 호흡을 할 때 산소 뭐 이산화탄소만 교환이 되는 게 아니고 수증기가 함께 날아가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체중을 재보시면 적게는 500g에서 많게는 뭐 1kg까지. 그거는 물 마시고 커피 마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침 공복에 재는 체중은 내 체중이 아닌 거네요. 그래도 그걸 내 체중이라고 해야 위안이 생기죠. 그렇죠. 위안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아침에만 재요. 여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명보험이 대유행합니다. 생명보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거기에 체중 적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은 보험료가 높게 나갈 수 있죠. 앞으로 그게 어쩌면 더 심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아마 이거는 확실하게 느끼실 텐데 사진 촬영. 네, 사진을 찍어보시면 무조건 살을 빼면 더 잘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압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진 찍어가지고 나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사진 찍은 걸 또 계속 소셜미디어에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성복에 맞아요. 그 전까지는 옷을 맞추면 되니까 체형을 그냥 맞춰주면 되거든요. 기성복이 탄생한 후에는 오히려 자기를 옷에 맞춰야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갔던 거죠. 너무 슬프다. 치수에 내가 정의된다는 게.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여기에 이제 맞춰서 자기 신체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겼던 거죠. 아니 이게 체형이 배가 나오니까 허리 맞으면은 엉덩이 안 맞고 또 엉덩이 맞으면은 허리가 안 맞고 막 위축. 게다가 그 와중에 전 팔도 짧아요. 아 저도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0만 원짜리 막 바지 사면 다리도 짧아가지고 저는 막 10만 원어치 잘라내고 있고 그것도 돈 아까워 죽겠는데 정말 아 죄송합니다 경향됐어요.